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그 요통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들, 그다음에 요통을 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질환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해 동안에 그 요통의 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허리의 건강을 유지할 거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 질환의 치료라고 하면 허리 질환을 건강하게 한다는 건 뭐죠? 아파서 치료하는 경우, 그래서 아플 때 빠르게 치료하는 경우가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안 아플 때 평소에 허리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허리 질환을 예방을 하려면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생활 자세가 좋다고 해서 허리 질환이 꼭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허리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걸 악화시키지 않도록 평소에 그렇게 생활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내가 이제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보세요. 허리가 내가 보통 약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침대에서 푹신푹신한 침대가 좋겠어요? 딱딱한 침대가 좋겠어요? 딱딱한 침대 좋죠? 왜 그렇죠? 뒤쪽에 있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그 푹신푹신한 침대에서는 굉장히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막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침대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물건을 든다.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보통 이제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들죠. 물리학적으로 이런 걸 해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에 지렛대가 작용을 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구부리는 것만 해도 지렛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물건을 뭐 10kg를 하나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이 그 몇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그만큼 악화될 소인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 나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생활 습관 중에서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렇죠? 오래 계속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운전사들 중에서 허리 질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허리가 약하다 그러면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을 하다 아니면은 뭐 사무직이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 한다면 한 30-40분 한 다음에 일어나서 가볍게 이렇게 자세만 좀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 질환이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이 있고 뒤쪽에 또 관절이 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체중에 의해서 이제 눌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통증에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디스크 내장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허리에 나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담배. 흡연은 디스크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 디스크라는 거는 이 혈관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는 이 조직이거든요. 혈관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영양분의 이런 것들이 가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담배는 굉장히 혈액순환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차단하게 되면 그나마 영양 공급받기 어려운 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일찍 말라지고 이런 말랑말랑한 그런 쫀득쫀득한 그런 기능들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최대의 적이고 또 담배를 피면은 기침을 자주 하죠. 그런 것들도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게 되죠. 이제 그런 생활 자세들, 그러니까는 허리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허리 질환을 치료했던 분이나 아니면 평소에 허리가 아픈 분이나 아니면 평소에 허리가 건강했던 분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허리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눌려서 생기는, 그 다음에 과하게 써서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허리 질환이 악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디스크가 약하다, 아니면 뒤에 있는 관절들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완을 할까요? 이게 받는 체중이,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면은 허리를 싸고 있는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앞쪽에 있는 근육을 평소에 튼튼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 운동 치료입니다. 근데 그 운동 치료라는 것들이 그냥 헬스클럽에서 막 헬스한다고 이 허리 근육이 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뭐겠어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의 이상의 거를 힘을 줘버리면 노동이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무리가 가는 거고, 그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게 조절되게 일정하게 운동을 하면 그거는 거기가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척추 운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갑자기 막 팍팍 해버리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대부분이 아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가 더 나빠지는 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허리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계획적이고 꾸준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말씀을 해드리면은 대부분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3개월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와서 똑같이 아프다 그래요. 운동을 해도 아픈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거나 운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런 운동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지루하기 때문에 하다가 대부분 포기를 하세요. 하루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척추 뒤쪽에 운동을 한다. 뒤쪽에 이렇게 힘을 주는 운동을 한 10초간 해서 잠깐 쉬었다가 10초간. 저희가 이제 한 번 할 때 10번씩 하루에 여러 번씩 하도록 이제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운동이 땀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대부분 하다가 마세요. 그러면은 그 효과를 못 보죠. 그리고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 적절하게 운동을 권해드렸는데 그걸 따라하지 않고 막 욕심에서 막 운동을 갑자기 팍팍 해버린다지 그러면 허리가 또 아프거든요. 그럼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허리는 점점 더 약해지죠. 척추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활동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또 허리는 더 아프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허리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평소에 그 허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리 질환의 대부분은 단순 요통이라고 그랬죠. 단순 요통은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기만 해도 6주면은 7, 80%가 좋아지고요. 3개월 뒤면은 거의 한 90% 가까이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순 요통에 대한 통계인데 그만큼 일단 허리가 아플 때는 누워서 쉬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면 일단 한 2, 3일 정도 누워 계시는 거를 의사들이 권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또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이제 척추 근육들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생기는 또 살이 찌고 그런 운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길어도 일주일 이상 누워 있지 않고 근데 급성기 때 한 2, 3일 정도 누워 있는 것들을 저희가 권합니다. 허리가 이제 많이 아프시면은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하죠. 약물 치료, 그다음 물리 치료를 가장 이제 병원에서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진통제인데 그거 그래서 진통제에서 안 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던지 이거 먹는다고 디스크 튀어나온 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크를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원래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될 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제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은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이게 눌러서 아픈 거 옛날에 다 이렇게 눌러서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구 같은 걸 해 보니까는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를 자극을 하면 여기서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막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런 이 통증 전달 물질이 이걸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막 까칠까칠한데 계속 비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빨갛게 붓고 아프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는 두 가지구나. 이렇게 눌러서 아픈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그 화학 물질들이 나와서 아픈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을 쓰면은 소염제를 씁니다. 소염제. 그 다음에 근이완제. 이런 걸 쓰는데 소염제라는 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증 만약에 이분이 눌려서 생긴 것보다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아픈 게 더 많다면 실제로 연구해 보면은 이 염증 반응에 의한 통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통증이 가라앉겠죠. 이건 진통제하고는 틀리죠. 진통제라는 건 머리에 작용을 해서 그냥 실제로 아픈 건 그대로인데 아프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진통제인데 그거 왜 먹냐 이거 한다고 낫지도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들이 싫어 이거죠. 분명히 나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약을 먹어도 아프다. 그런 분들은 뭐죠? 이거보다는 누르는 거에 의한 통증이 더 심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은 다른 감압 치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이완제는 이제 이렇게 아프면은 2차적으로 근육들이 경직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통 한 6개월 이상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만성 통증이 되면은 그냥 허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정신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허리 활동을 못하게 하고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이런 계속 악순환을 거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항우울제를 같이 쓰면은 그냥 이렇게 약만 썼던 분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약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죠. 물리 치료라는 거는 근육을 이제 편하게 쉬게 해주는 거니까 지금까지 어떤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하나를 먹으면 특효약으로 이걸로 치료가 다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도 필요하고요, 물리 치료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먹어도 계속 아프세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신경치료라는 걸 하죠. 신경치료라는 건 뭐냐면은 소염제를 먹는다는 거는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에서 혈관으로 흡수돼서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거는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직접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염증 가라앉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증상이 약으로 치료 안 됐던 분들이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뼈주사 아니냐? 뼈주사 많이 맞으면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제 뼈주사라는 거가 뭐냐면은 그걸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건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내과에서 천식 환자들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다음 피부과 환자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의 환자들, 이 스테로이드가 없으면은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에요. 정형외과나 허리 치료하는 분들도 이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왜 뼈주사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 스테로이드는 적절하게 쓸 때는 굉장히 그 명약이 되지만은 이걸 과하게 쓰거나 그래서 그걸 넘기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나요. 골다공증 생기고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심각한 질환들은 이게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스테로이드라는 걸 할 때는 전문가가 적절하게 해서 딱 일정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심하게 아픈데 이분 같은 경우 뭐 수술을 절대 하기는 싫고 아니면은 연세가 고령이어서 수술받기는 너무 위험하거나 그러면 약 대신 어떻게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신경 통증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 말고도요 마취약을 같이 섞어서 여기다 같이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거 아까 이 인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들이 그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몸에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합성해서 넣어서 그 염증들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급성요통일 때 보조기를 찰 수가 있겠죠. 네, 보조기도 찰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는 근데 아까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되듯이 보조기가 허리 아픈 근육을 받쳐주기 때문에 분명히 보조기를 차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오래 차면 안 돼요. 그럼 또 허리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들 그러니까는 약을 먹고 그다음에 보조기를 차고 침상 안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요통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7, 80%는 대부분 이제 증상이 좋아지죠. 이제 그래도 안 좋아지는 10%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이거저거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이제 요새 이제 허리 수술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너무 허리 수술을 뭐 남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허리가 아픈 분들 중에서 디스크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질환은 굉장히 이렇게 드문 편이고, 이렇게 적은 편이고, 그다음 그 중에서도 이런 걸로 안 돼서 수술로 가는 그 율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한 율은 한 2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다 수술을 하거나 그런 지금 행태는 사실 분명히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아까 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안 듣는 분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심각하게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아, 저분은 수술하면 좋아지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파서 못하고 꼼짝 않고 이렇게 있어야 좀 덜 아픈 분들. 그렇게 되면 살찌죠. 근육이 약해지죠. 사회적으로 우울해지죠. 그런 분들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현명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든 무슨 치료를 하든 해서 내가 가장 나한테 덜 해가 가는 어떤 걸 해서 빠르게 나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해서 딱 좋아질 만한 분들이라면은 수술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치료는 옛날에는 수술을 이렇게 다 째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다. 그럼 디스크를 하려면은 뒤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근육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죠. 가르면 이렇게 뼈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 같으면은요, 요 뒤에 있는 뼈를 일부러 이렇게 잘라내죠. 이렇게 이제 깎아내고 나면은 여기로 이제 신경이 보이죠. 이 신경을 이렇게 제끼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스크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하면서 절개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디스크를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다리 아픈 건 없어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파요. 뭐냐면은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육, 인대 이런 걸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 이제 근육하고 인대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2차적인 요통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점점 연구를 하죠. 아, 그러면은 좀 덜 손상 주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가지고 째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안 째고 이제 하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늘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약을 집어넣어요. 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녹이는 이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조그만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디스크를 막 잘라냅니다. 이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가 초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장 확실한 거는 눈으로 째서 보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확인하고 그걸 제거해 주면은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째서 하는 그런 디스크 수술은 성공률이 90% 훨씬 넘어갑니다. 95%.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70%, 60%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10명 수술해서 한 7명이나 6명 좋아지고 나머지 4명 다시 수술해야 되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랬다가 이런 것도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점점 좀 안 하다가 아, 그래도 그러면 째고 하더라도 좀 적게 째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만큼 쟀던 걸 조금 잽니다. 조금 째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대신에 이제 현미경을 쓰죠. 현미경을 써서 이거 있던 거를 한 10배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크를 안전하게 제거, 예전에 많이 쨌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적게 째는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거 안 좋았는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는데 예전에 이런 약들이 문제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았거나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무릎에서 쓰는 내시경 아니면 위 검사하는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내시경을 보면 구멍이 요만하게 보이겠죠, 의사들 눈에. 그러니까 자, 시야가 안 좋아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기구를 개발하는 거죠.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 이 치료의 두 가지 수술 치료의 방법은 기존에 째는 수술 점점 좁혀서 현미경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안 째고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짠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아예 바늘만 집어넣어가지고 예전에 이 들어간 약이 좀 효과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약 말고 무슨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걸로 녹이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런 디스크 수술은 훨씬 더 환자분들이 덜 힘들게 이제 이렇게 하면 마취도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수술이 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수술하면 큰일 난더라. 예전에 뭐 수술했더니 평생 허리 못 쓴다더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오해이고요. 적절하게 내가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고 그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그거는 수술하면 굉장히 좋아질 만한 그런 거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은 이렇게 뼈가 있는 게 압박골절에서 이렇게 이제 찌그러져 버리죠.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찌그러지면 이것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찌그러지면요, 이 뒤로도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 허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요. 그럼 이제 다리 마비기가 온다든지 하지가 약해지거나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이제 골다공증에서 압박골절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누워서 쉬고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이제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기를 차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는데 그래도 그 계속 아프다. 계속 아프면서 엑스레이를 점점 찍어서 점점 더 찌그러진다 이렇게. 한 2주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야 됐어요. 이분이 완전히 찌그러서 신경을 누르면은 이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갈라가지고요. 배를 갈라서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이제 뼈 완전히 찌그러진 걸 다 제거를 하고 갈비뼈를 띄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식을 하고 이런 수술했죠. 근데 보통 이제 골다공증에서 압박골절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이 그 연세가 고령이시거든요. 70세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수술을 한 7시간, 8시간 해버리면은 중환자실에 가시죠. 예전에는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적절하게 치료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됩니다. 아까 디스크 수술을 째지 않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역시 째지 않는 방법으로 고령의 환자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풍선 성형술 아니면 척추 성형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원리는요, 이게 이제 뼈가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건 전신 마취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죠. 바늘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풍선을 부풀립니다. 풍선을 부풀리면 찌그러진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세우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는 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 약이 들어가면서 여기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예전에 이런 수술을 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 되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첫 번째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단순 요통이라고 해서 방치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 진단이 되면 적절하게 안정, 그다음에 보조기 치료 이런 걸 적절하게 해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점점 찌그러진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훨씬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적게 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모든 게 적게 째는 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척추관 협착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 뼈가 이렇게 앞으로 어긋나는 병이라고 그랬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을 싸고 있는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째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전처럼 째가지고요. 뒤에 일단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뼈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건 디스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요만큼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눌려 있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크게 제거를, 완전 이거 감압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압술, 뒤에서 압력을 제거해줘요. 완전한 감압술이 이 치료에서 가장 필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덜렁덜렁해지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런 나사 같은 걸 고정해서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유압술이라고. 그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필요하겠죠. 앞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유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또 이제 새로 시도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인공 디스크가 있어요. 인공 디스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유압술을 했더니 아픈 건 없어지는데 못 움직이잖아요. 굳어버리니까 뻣뻣하고 무겁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디스크 내장증이나 이런 식으로 디스크 자체의 병일 때, 그럼 저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 말고, 제거해서 유압을 시키지 말고 저걸 쓰게 해줘 보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듭니다. 그 인공 디스크를 넣으면 우리가 인공 무릎 하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거 이제 그런 거는 아직 시도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통의 원인과 이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허리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 질환을 평소에 본인이 관리하시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평소에 허리를 꾸준하게 강화하는 운동들, 그다음에 허리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신다면은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요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